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미국 증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죠. 1.24%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러셀 2000 지수가 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죠. 중소형주들의 강세, 이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쪽에서의 시장, 이 부분들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시장의 흐름들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0.3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시장의 흐름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급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미국의 달러원 같은 경우도 1480원대에 있다가 어느덧 1430원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채권 금리도 일단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4.5%, 4.5%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금리도 일단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쪽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이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가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을 좀 보였던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 멕시코와 캐나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2월 달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고,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밀리는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섹터가 제법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일단 이게 뭐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규제를 뭐 철폐하겠다, 폐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그 부분들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를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래도 지수는 5일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런 소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항 라인대에서의 조정, 이 부분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죠. 11월 달, 10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이탈을 해준 저항 라인대였습니다. 이 자리대가. 그리고 121선 자리대가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는 그런 구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고 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대에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 2540포인트 자리대에서는 계속 돌파 시도가 나왔던 그런 자리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지수는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지수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속에서도 화려하게 종목 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조선 쪽이라든가 뭐 방산, 전력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섹터별 혹은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선 쪽을 보더라도 뭐 하나오션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했었던 현대미포도 다시 거래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조선 쪽에 있어서 이 조선사들과 엔진 쪽 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이 좀 조정을 받으면 보려고 하는데 조정의 폭이 대체적으로 좀 얕습니다.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만약에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분할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11선 자리대니까 요 11선 전후 요 자리대에서 1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근대 있죠? 요 부근대에서 2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더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구간대에서 3을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는 추세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들은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고점 자리대를 오고 나니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LIG 넥스원이 좀 밀렸어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영향이죠. 여전히 이 LIG 넥슨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 LIG 넥슨이라든가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쪽이 그래도 단이 좀 낮으니까 이런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력 쪽 같은 경우도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8%가 밀렸고, 어제 같은 경우 거의 뭐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61선 부근대에서 신규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 뭐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 쪽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주가 단이 상당히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에 있어서 종목 접근을 하는 것보단 제 개인적으로는 뭐 LS라든가 이런 종목은 단이 낮은 그런 사항들이죠. LS라든가 LS 일렉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친구도 단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 즉 조선 쪽과 방산, 전력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고 추세적으로 좀 하단에서 매수를 했다면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이제 순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원자력 뭐 이런 쪽의 섹터가 다시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HVM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이노스페이스도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루미르 뭐 이런 쪽도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어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타났었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또는 원자력 뭐 이런 쪽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느덧 12월 달에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밀렸지만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 뭐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참고를 하고 계시고, 우주항공 쪽과 원자력 쪽은. 그리고 테마 쪽에 여전히 좀 테마인데 가장 강한 부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쪽 섹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대응에 대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만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뭐 인탑스라든가 아니면 뭐 유일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단이 좀 낮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뉴로메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단이 좀 낮은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양자 쪽의 종목군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뭐 16.5% 올라갔고요. 리게티 컴퓨팅이 42%, 디웨이브 퀀텀이 19%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쪽하고 우주항공 이쪽 섹터 테마 쪽이 이쪽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드론 쪽에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 국내에 있는 그런 흐름들에서도 뭐 드론 관련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자 이쪽에 있어서는 단기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추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뭐 LNG 쪽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해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기대를 하고 제약바이오 쪽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별 효과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은 2월은 제약바이오 쪽에 한번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선별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모더나가 5%대 상승을 했었어요. 이 부분들은 뭐 보건복지부 쪽에서부터 조류독감 백신 개발 프로젝트로 5억 9천만 달러를 좀 제공받았다. 뭐 이런 얘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이외에 뭐 화이자라든가 바이오엔텍, 노바백스 뭐 이런 기업들도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5%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는 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주 쪽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은 기업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대 700조 도를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인공지능 쪽으로 오늘 매기가 좀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볼 부분들은 여전히 수급 개선주죠.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들 실적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같은 기관이 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든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개선주들도 관심 있게 좀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쪽,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유리기판이 좀 상당히 좀 괜찮죠. 유리기판 쪽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여러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SKC 바닥권역에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사놓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경제 출연하면서 그리고 공개 방송하면서 이 종목 사놓으라고 SKC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서울경제 출연하면서
피롭틱스 매수하시라고 공개적으로도 추천을 해드렸죠. 이 자리 때 매수를 해보셔라. 유리기판 쪽은 SKC가 대장이죠. 그리고 피롭틱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유리기판 쪽에 있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ISC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ISC를 필두로 해서 ICD라든가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기 쪽 유리기판 쪽에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될 거예요, 아마. 뭐 YC캠도 여러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캠토닉스 같은 경우도 하단권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기가비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저녁 때 공부방이나 할 때 알림이 가겠죠. 그러면 그때 같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경제에 출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월, 화, 수 3일 하니까. 그리고 하단 자리 때 좀 보게 되면 제가 밴드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QR코드를 찍고서 들어오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간간히 시험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올려드립니다. 종목군들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